F에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는 ESFJ예요. 저희 스폰서님하고 같이 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성향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좀 약간 T 성향이 있는데 F가 좀 많이 되면서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1번입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1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1번은 장내 환경이 꽤 괜찮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 1번입니다. 기호 1번 아니고요. 그리고 혈액형은 A형입니다. 그리고 뉴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네. 네. 제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저의 큰 굵직굵직한 인생의 어떤 모멘트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뭔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혼자서 하는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그리고 책 읽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제가 약간 활자 중독자예요. 그래서 공부를 막 잘하고 싶고 지식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활자를 보면 읽어야 되는 약간 중독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샴푸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뒤를 그냥 읽어요. 그냥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읽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책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날아가는 비행기도 너무 제어하고 싶고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큰 고체 덩어리가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제어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여기 이제 너무 훌륭한 2세 사업자 너무 부럽습니다. 2세 사업자도 있지만 저희 엄마 아버지는 아메를 모르셨어요. 그리고 가난하진 않지만 중산층도 아닌 애매한 그냥 자식 3명을 저희가 이제 아들, 딸, 제가 막내딸인데 막내 아들처럼 자랐거든요. 안 웃으시네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학교 보내고 하지만 넉넉지 않은, 그래서 막내딸이 늦둥이로 태어난 제가 약간 눈치 보면서 아 지금 이걸 하면 안 되구나, 저걸 조르면 안 되구나, 그러면서 좀 제가 이렇게 참으면서 살다가 제가 유일하게 제 인생에 욕심을 냈던 게 유학이었어요. 제가 저 그냥 보내주시기만 하면 거기서 제가 알아서 살게요. 보내주시기만 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이게 막 공학이라든가 이런 뭐 우주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낯선 곳이었고 수교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와 뭔가 정보 전달이 잘 안 됐던 그런 때여가지고 러시아 가면 다들 이렇게 술집에 가서 만나시는 그런 분들이 될 거다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던 때에 사실은 미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유학이란 걸 꿈꿨지만 제가 환경이 미국을 갈 수 없는 환경이어서 그럼 그 공부가 가장 원론적인 곳이 어딘가 했을 때 러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모르고 가서 알파벳 다 배우고 6개월 만에 독하게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만약에 독하게 하지 않으면 제 환경이 그 비용을 다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해내지 않으면 안 돼서 친구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어학을 6개월 만에 패스하고 알파벳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러시아 말을 해봐라 그러면 욕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기계공학 학부 1년 차부터 시작해서 빨리 조기 졸업을 하고 석사까지 맞춰서 이제 나왔어요. 아버지가 좀 아프셨어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빨리 뭔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기 졸업을 좀 빨리 했고요. 공부를 막 잘해가지고 막 월반을 한 게 아니고요. 학점을 따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막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하고 막 보드카도 먹어가면서 좀 공부 노트 좀 빌려줘 막 이래 가면서 해가지고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제 전공은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날 때 외부 저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자꾸 조금씩 궤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제 궤도로 돌려보내는 제어 시스템을 했는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했지?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런 공부를 했지? 그게 저의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학을 하고 졸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뀌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제가 나고 자란 곳에 부모님의 혈연이 아니고 내가 뭔가 도전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인맥이 쌓이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고
너무너무 그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제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알았던 시기가 저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잘 사는 사람들, 꿈이 있는 사람들, 공부에 도전하는 사람들, 이미 성취해서 연구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정말로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제 인생에 한번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에 들어갔어요. 이때 이유는 사실 박사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박사까지 할 정신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7년을 외국에 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돈을 벌어서 조금 내 돈으로 박사를 하러 가야겠다. 기업의 돈을 받아서.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들어갔는데 이때 두 명의 아주 중요한 남자를 만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저와 같은 침대를 쓰고 계시는 저희 남편을 만났고요. 두 번째는 저에게 이 축복 같은 아메이 사업을 알려주신 스폰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꿈이 컸거든요. 제가 이때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자동 주차 시스템. 그래가지고 그때는 엄청난 큰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실험하고 운전해보고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이브리드 회생제동, 브레이크를 밟으면 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충전해가지고 다시 연료로 쓰잖아요. 그런 회생제동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어하다가 이제 마지막 나왔는데 우스갯소리로 YF 하이브리드는 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제가 손을 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제어하고 나왔는데, 그때 그런 과정에서 헛헛했어요. 답답했어요. 난 분명히 스펙을 열심히 올려서 막 널널하게 올린 게 아니거든요. 치열하게 올려서 현대자동차에 들어갔는데 왜 내 인생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만큼 달라지지 않는 것 같지? 만나는 사람이 분명히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곳에 있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이 마치 내 인생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살아가지? 왜 답답하지?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게 난무할 때 제가 막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다시 의대를 갈까? 내 사업을 차릴까? 공부하는 거는 그래도 할 마음이 있으니까 다시 공부를 해서 의대를 차려 내 사업을 할까? 아니면 무역상을 할까? 그럴 때 뭔가 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아메이를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찰떡같이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 너나 AB 이렇게 수익 구조를 3년을 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셔도요. 아, 네. 그냥 그러고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3년을. 그리고 회원가입도 안 했어요. 징하죠. 강씨요, 강씨. 오늘 강씨시더라고요. 강씨 화이팅.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들었냐면 이때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요. 첫째 아이를 갖기 전에 임신 당뇨가 왔어요. 임신 당뇨가 왔는데 이 임신 당뇨를 아무리 병가를 내고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도 안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건강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내 아이에게 내 몸에 약품을 투여하는 걸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카페, 무슨 맘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가 거의 모든 신이잖아요. 그 카페가. 그래서 그 카페에 물어봤더니 뉴트럴라이트를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께 혹시 그 아메이가 뉴트럴라이트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비타민을 먹으면서 정말 안 떨어지던 그 혈당의 50이 뚝 떨어지면서 제가 아이를 건강하게 낳으면서 이제 저희가 주변에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을 하지도 않고 회원가입을 하지도 않았는데 알리는 거예요. 당이 떨어져요. 아버지 당이 떨어져요. 언니 당이 떨어져요.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사업을 바로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강씨잖아요. 시작하지 않았어요. 다시 회사에 돌아가서 복직하고 막 육아휴직 하면서 할 때, 육아휴직 7개월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에 이렇게 아이랑 같이 있는데요. 갑자기 제 모습이 거울에 보이는 거예요. 나 무지하게 열심히 스펙을 쌓았고 꿈이 있었고 결혼했는데 왜 집에 이러고 있지? 그런데 제가 딸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딸이 결혼해서 또 이러면 어떡하지? 스펙을 쌓고 그 아이의 인생이 아니고 그냥 주부의 인생을 살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꾀꼬리의 소유자, 꾀꼬리 목소리의 소유자 안상원 스폰서님, 안상원 리더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떡볶이 하나를, 아직도 기억나요. 떡볶이와 탕수육. 다 드시고 가셨어요, 혼자.
저는 이제 듣느라고 막 너무 긴장돼서. 근데 상사의 와이프가 저희 집에 와서 떡볶이를 들고 오시면 너무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그랬대요. 명랑만화 같이 생긴 아이가 알아들은 것 같다. 잘 듣는 것 같다. 근데 명랑만화 저 명랑만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 모셔서 수익 구조를 얘기하시는데 그때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 저에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주셨어요. 저희 신동철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벽지에 그 달력 뒷면으로 하얗게 싸가지고 일주일에 한 권씩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었다. 근데 당장 책을 주실지 못하면 카세트 테이프에 카세트에 카세트 테이프를 담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3년 동안 아메이가 싫어요. 아메이 안 해요. 아메이 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공부하던 사람이고 이런 거 못해요 했지만 서서히 제가 제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도구들로, 툴들로. 그래서 3년 만에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3년 만에 회원가입을 하고 물건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미 제 제품은 다 있었던 거예요. 회원가입만 안 했지 저는 홈테크를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 6% 할 때 뭐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치만 회원가입을 안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하니까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그때는 김포에 미팅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미팅을 들면서 제가 이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6%대 한 2달 공부하고 나서 6%대 현대자동차에 가서 사표를 냅니다. 스폰서님이 덜덜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러셨는데요. 제가 이 사업이 내가 못 알아듣는 3년을 되돌려야겠다. 그러면서 10년을 해도 이 사업과 비교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10년을 하신 분들을 비교해 본 거죠.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과 이분들. 근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해서 이 사업의 비전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 또한 내가 이 사업의 축복을 좀 놓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첫 달에 받은 그 수천만 원의 연봉을 내려놓고 첫 달에 받은 월급 6만 원이 안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아메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중간에 한 아이를 또 낳게 돼서요. 2딸의 엄마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2023년 다이아몬드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떤 순간들이 가장 좋았을까 한다면 전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요. 단 한 번도 제가 다이아몬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사업이 늘 잘 됐을까요? 그러면 빨리 됐어야죠, 다이아몬드가. 그렇잖아요. 근데 사업이 안 될 때도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금까지도 보여주는 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사를 그만뒀을까? 그 대기업을, 그 전공을. 제가 저희 엄마한테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나중에 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던 건 이 방 안의 코끼리예요. 여러분 저 방 안의 코끼리가 보이시나요? 저 코끼리 어때요? 아직은 그래도 방에 공간이 있죠. 그런데 명백한 사실은 뭐죠? 저 코끼리는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커질 거고요. 저 몸집이 커지고 제가 있을 공간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기 안에 있는 저 세 분이 뭐 하고 계세요? 보지 않고 계시죠.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못 보는 거죠. 왜요? 불편하거든요. 저 코끼리를 내보내던가 참던가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해결 방법이 없어서 무서워서 불편한 진실이지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코끼리는 커질 거라는 거, 내 공간이 없어질 거라는 거. 집이 부서지든가 코끼리를 내보내든가. 제가 현대자동차를 다닐 때 전 이게 너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을 알고 인생에 대한 계획이 생기면서 회사를 다니지만 분명히 불편했어요. 언젠가 찾아올 그 명백한 문제가 저에게 보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그 모멘트들 중에서 유학을 가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메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이 두 개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욕심이 과해. 너무 과해. 돈이 전부야? 야 그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유학을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석사로 졸업했는데 이제 자랑하면 수석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넌 될 줄 알았어. 아메리 시작할 때도 현대자동차 다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다 그렇게 살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다 뭐라 그랬다고요? 될 줄 알았어. 될 줄 알았어.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널 따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은 내 인생에 크게 관심이 없구나. 진정성 있게 관심 있는 건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느낌이 들었어요. 난 욕심이 아닌데 왜 자꾸 욕심을 낸다고 할까? 네, 여러분, 욕심과 욕구가 다른 걸 아시나요? 욕심은 마음에 머무르는 거예요. 욕구는요, 똑같이 바라는 거지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행동을 하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나를 이끌어줄 시스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욕심이 아니고 뭐다? 욕구다. 행동의 차이인 거죠.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끌어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전 이때 알았어요. 전 욕구다. 나는 욕구다. 내 인생에 굉장히 강력한 욕구가 있었구나. 그런데 제 욕구는요, 돈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돈과 관련 없이 늘 행복하신가요? 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삶이 나랑 다른 사람은 돈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돈인데, 이 돈이 작든 크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게 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이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전 도리를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려니까 돈이 필요하던데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가장 잘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말 보너스를 탔는데 그때 한 1,680만 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연말에.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병원에, 인근에 있는 병원에 모시고 간 거예요. 본인이 이제 병간호를 하시겠다고.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힌 곳에 눈물이 나는 쓰러져가는 병원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입원을 시키신 거죠. 그때 제가 1,680만 원이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인간관계들이, 인맥들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제가 저희 소비자 중에 그 구급차 대원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냐, 불러라. 그래가지고 불러서 제가 돈을 지불하고 어머니를 가장 좋은 서울에 있는 그 뇌출혈 하시는 원장님은 연말 보너스가 조금 딸려가지고 부원장님으로 해서 수술을 제가 하고, 아버지께 걱정하지 마시라. 오빠가 둘이 있지만 내가 다 낼게. 그리고 이제 가서 도리를 다 했어요. 저희 남편에게 물어봤죠. 여보, 이 돈 엄마한테 다 써도 될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년에 또 나올 건데 뭐 괜찮지.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도리를 다 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아버지가 4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8월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아직도 프로틴이 저희 단백질을 계속 복용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계셔가지고 이 붓기가 쭉쭉 빠지시는 거예요. 그걸 안 드시면 붓기가 너무 많이 붓고요. 프로틴이 아직도 가격이 10,000원인 줄 알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10,000원에 나는 돈을 내겠다! 그럼 10,000원이 했더니 10,000원이면 내가 먹지. 그래서 아직도 10,000원인 줄 알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가 8월에 돌아가실 때 제가 바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강남 성모병원으로 모셨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 달 내내 제가 중환자실과 1인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병간호를 다 했어요. 방학 때였고 아이들을 이제 시댁에 맡기고 방학이었으니까 남편이 봐주면서 제가 병간호를 오롯이 병원에서 다 했는데요. 그때 저희 파트너가요, 에메랄드가 됐어요. 이게 아메이의 가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뭘 했냐면, 너무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하시고, 이 세상을 끝까지 잘 살다 오너라, 그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원하는 곳에 모시는 그 장지, 그 다음에 계실 곳도요, 제가 다 했어요. 잘했죠. 근데 그때 연말 보너스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도리를 다 하고 싶어도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께 도리를 다 하고 싶어도 결국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돈을 막 많이 쌓아놓는 게 아니고 도리를 다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모로서의 도리, 그리고 자녀로서, 그 엄마로서의 도리, 남편, 아내로서의 도리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기회가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미국을 갔더라면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요? 미국을 갔더라면 제가 원하는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포기했던 것들. 사실은 제가 기계공학을 선택한 건 돈 때문이었거든요. 기계공학을 선택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거고 월급이 많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 뮤지컬 배우였어요. 어울리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이 기회를 자꾸 잃어가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또다시 박탈시켜주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돈 하는 게 아니고 행복과 연관이 있다면 기꺼이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뛰어들이라.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그렇게 가르치고 나면 부모님들, K 부모님들의 가장 큰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래. 내가 너 키우느라고 돈을 얼마를 썼는데 나한테 이래.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각자 만약에 내가 부모로서 준비가 돼 있다면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들의 노후를,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유. 우리가 서로 각자의 인생을 누릴 자유. 안정적인 자유. 전 참 봉사활동을 너무 좋아해요. 김일두 리더님이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 중학교 때부터 정말로 꽃동네부터 나병 환자 빼고는 제가 웬만한 그 시설은 다 가서 방학 때마다 살았거든요. 그냥 봉사하면 그들로부터 제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게 또 감사하고 건강함으로 이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돈을요, 사람들이 자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요, 다른 언어로 표현해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요, 나 취업이 안 돼.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부동산이 떨어졌어.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재정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인 안정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한 해 한 해가 너무 많이 바뀌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아무리 기계공학을 배웠어도요, 챗 GPT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는 실제로 비행기를 막 다 안에 타보고 무중력 테스트도 체험해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기계가 왜 우리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다다 기계를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올리는 기계가 버튼이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버튼 하나 누르면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공부했던 거랑 지금 공부했던 거랑 또 시스템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그때 공부했던 걸로 지금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우리 교육기간, 전공을 생각하는 교육기간 몇 년이에요? 한 4년 될까요? 4년 동안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매년 바뀌는 일하는 기간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전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직장은 이미 불가능한 시장의 세대에 들어왔죠. 더 이상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건,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가 생길 줄 몰랐고 세상이 바뀔 줄 몰랐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안에서 배우는 데까지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제가 그냥 보낸 것 같지만 음원을 듣고 시스템을 배우고 홈미팅을 참석하고 이런 미팅을 오면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법, 그리고 세상이 흘러갈 때 내가 중심을 세우는 법을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배웠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1997년도부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한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왜 아직 자산소득이 없을까? 1997년도부터 우리 노동소득과 인세소득, 자산소득이 완전히 삶을 다르게 만든다. 그래서 보면 시간과 노동을 투입해서 바로 나오지만, 그래서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바로 끝나는 수입. 제가 저거를 언제 느꼈냐면 육아휴직 때. 똑같이 석사를 공부해서 저는 그냥 결혼해서 여자로서 잠깐 육아휴직을 하는 것 뿐인데 저희 남편은 스펙이 쌓아지고 경력이 올라가면서 월급이 나오지만 저는 빵원. 진짜 일을 그만두면 저는 하나도 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한 번 만들면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끝까지 잘 끌어주고 그 시간을 함께 해줄 어떤 시스템과 스폰서님 그리고 이런 우리 같이 이 키워가는 이 그룹이 없다면 시간이 필요한 자산소득은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이나 주식을 30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뭐 세계 몇 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그런 분들 정말 세계에서 몇 개 꼽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함께 자산소득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와 자산가, 인세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나가면 저는 이걸 제가 만들면서도 정말 너무나 확 이해가 갔어요. 끝나는 거. 노동 수입은요, 한 세대로도 끝나버려요. 세대가 뭐예요? 한 세대까지 이어지지도 않지만 그 사람으로 끝나요. 노동은 일할 노조에, 노력할 노에 움직일 돈. 그쵸? 내가 몸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저 자자가요, 사람 자자예요. 혼자 버는 거죠, 혼자. 혼자 벌다 끝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가는 여러분 자산자라는 말 하나요? 안 하죠. 자산가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산 수입은 만들면 대대손손 가문 대대로 나오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시간을 들이지만 나로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도리, 가치, 자유, 재정, 안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주식과 부동산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여러분 주식을 잘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아이가 주식을 잘하나요? 그 주식이 계속 상승하나요? 승승장구하나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의 유무이지만 자로 끝나는가 내 대대손손 패밀리로 끝나는가 전 이걸 아메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메이라고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아메이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나 아메이 알아.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잠홍 보리꼬리 브로콜리죠? 여러분 보리꼬리만 들으면 아시겠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죠? 맥심 목화로 만든 건가요? 저기 뭐 칡으로 만들었나요? 여러분 키위 아니고 발음 잘하셔야 돼요. 퀴. 여러분 우리가 아메이를 혹시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아메이 사업을 아직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어설프게 잠홍은 잠홍인데 잠홍인지 브로콜리인지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게 그건지 이게 이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전해야 이 사업이 가치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았어요. 아메이를 제대로 알면 외형은 저렇게 세일즈인 것 같고 피라미드인 것 같고 부담 주는 것 같고 관계가 파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보리꼬리가 아니고 브로콜리잖아요. 본질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시간을 안정시키고 재정도 안정되고 도전이 있고 파트너십이 있고 평생 인내하고 학습하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이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되는 일이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평생 가슴 뛰는 이 기회를 나에게 주는 것이다. 이 모든 제품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계속 얘기해요. 그럼 아메이가 뭔데? 여러분 그냥 아메이는 마트예요. 내 옆에 있는 마트. 여러분 우리 집 앞에 마트가 새로 생기면 갈까 말까 가도 될까 고민하시나요? 여러분 새로운 마트가 생기면 어때요? 한번 가보죠. 괜찮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애용하는 거고 안 괜찮으면 다른 마트 가는 거죠. 아메이는 마트예요. 여러분 코스트코 이마트 다 뭐 당연히 너무나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저는 가장 많은 큰 차이점은 저 현금이라고 생각해요. 부잣집 막내 아들 아니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봤죠? 봐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죠. 근데 거기에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그 힘들던 IMF 때 살아남았던 기업이 어떤 기업인 줄 아세요? 다 현금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더라고요. 드라마가 딱 끝나고 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메이가 당연히 온라인 쇼핑몰이고 무료 회원제고 다 농장이고 직접 만들고 만족 보증 제도고 100여 개 지역에 나가 있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금으로 매달 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현금이 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은 어떤 IMF나 경제 위기가 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드라마를 보면서 현금 보유성, 현금 중요성이, 현금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았거든요. 생필품은 반드시 구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인 가구가 1년에 600만 원을 구매한다고 해요. 서울에서. 그러면 10년에 6천만 원, 40년이면 2억 4천인데 누군가는 이 2억 4천을 그냥 10년마다 쓰는 거예요. 100세 시대면 얼마예요, 우리는? 40년마다 한 2바퀴를 돌고도 남겠네요. 서울에 집 하나 사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트라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 생필품이 아메이에서 현금으로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치면 나 혼자 써도 2억 4천이 매출로 잡혀서 현금으로 들어오고요. 어차피 쓰는 마트들을 10가구만 모여도 24억이라는 매출이요. 소비가 아니고 나에게 잡히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40년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10가구가 20가구가 되고 30가구가 되면 내가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매출은 일어나겠구나. 전 이걸 너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현금 신용카드를 보면 쿠팡, 마켓컬리, 롯데마트, 인스타에서도 너무 많이 써요. 우리 이제는 신용카드의 내역이요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켓컬리, 뭐 이마트, 네이버. 근데 여러분 이걸 아메이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아메이에 있는 제품이라면 그냥 아메이로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비가 자연스럽게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내가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매출로 잡힌다는 거죠. 회원의 혜택이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가입비가 없고 30% 할인된 가격이고 무료 택배고 다 좋지만 저는 저 5번 캐시백, 현금으로 주는 저 캐시백. 그러면 1번부터 5번을 열심히 하시면요. 6, 7, 8번은 따라와요. 소비자와 사업가. 저 상속이란 말을 좀 자세히 드리면요. 저는 어떤 걸 생각했었냐면 유학을 끝내고 전공이 이랬으니까 저희 엄마가 꼭 그렇게 돈 벌기를 바라실 것 같은 거예요.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기계공학으로 돈을 벌어야 돼. 왜? 내가 거기에 투자했으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한 돈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투자한 돈은.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는 저에게 너무나 큰 경험을 주셨어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고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면, 열심히 내가 하면 열심히 원하는 만큼 얻어진다는 거. 그리고 너무나 큰 생각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기계공학으로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전 무슨 일이든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청소부가 꿈이더라도, 환경미화원이 너무 이 세상을 위한 꿈이더라도 만약에 그걸 원하면 이 상속으로 그 아이의 꿈을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회원의 혜택이 있는 거죠. 이 사이트가 여러분께 무료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어떨지 몰라서 아주 잠깐만 이제 얘기를 드리면 지금까지 했던 이 마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주 짧게 랩으로 표현했어요. 에버랜드에 소울리스 좌가 있다면 아메이에 다이아몬드 가좌가 있다. 그래서 잠깐 뭐 끝까지는 아니고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옆에 있는 스폰서님한테 따라 생필품을 주문해요.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세제 있습니다. 비타민 있습니다. 화장품 있습니다. 치약, 칫솔 있습니다. 사업액 2회까지 다 있습니다. 제품 쓸고 캐시백 받는 여기는 어디? 아메이마트 제품 쓸고 캐시백 받는 여기는 아우웨입니다. 비타민, 화장품, 치약, 칫솔, 로션, 샴푸, 정수기, 청정기, 탈모, 치료기, 자전거, 인덕션, 냄비까지 있습니다. 커피, 라면, 유지, 김 없을 줄 알았지만 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언젠가 라이브로 할 날을 기대하며 다이아몬드 가좌로 해서 다이아몬드 가좌로 끝났습니다. 네. 아메는 이렇게 그냥 마트예요. 마트가 구전을, 내가 유즈 더 프로덕트 제품을 쓰고 구전 마케팅을 하는 거죠. 대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마케팅이 구전 마케팅이잖아요. 이 마케팅을 그냥 하는 거예요. 4개에 맞춰서 쓰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하면 반품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만족하시면 꾸준하게 제품을 쓰셔서 캐시백 플러스 더 알파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구독 경제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내가 제품이 좀 더 애용자인데 약간의 수입이,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비하면서 주변에 좀 알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진짜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싶으면 빅비즈니스로 배워가면서, 이런 장소에서 배워가면서 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철학, 환경, 안전, 기능,
가격을 모두 다 100% 만족시키는 제품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제품이 저희에게 공짜로 판권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인스타에 있는 팔로워들이 얼마나 그 판권을 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줄 아세요? 매일매일 인스타를 찍고요. 매일매일 좋은 곳에 가고요. 좋은 옷을 입고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판권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그 판권도요. 저희 여러분 이거 저희한테 판권을 줬는데 파는 마진을 얼마씩 저희가 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인스타에 있는 팔로워들은요. 내가 파는 판권을 가지고도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떼거든요. 이 판권을 그냥 무료로 준다는 이 기회는요. 정말 지금 세대에 완벽한 기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트라이트를 몇 개 좀 찍고 가면 정말 저 이거 스폰서님이 주신다 그래서 너무 귀하게 감사하게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가져갈 건데요. 이 아메이가 지금 가장 핫한 피마스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마이크로 바이옴을 하고 있죠. 이제는 만 3세 어린이부터 지금 성장기에 있는 우리 어른들, 성인들까지도 모두 다 완벽하게 케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아마 우리 사업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주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걸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이런 판권을 20년 독점 계약을 아메이가 했잖아요. 우리가 갖는 거예요. 전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뉴트라이트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뉴트라이트와 또 접목해서 알파의 어떤 시너지를 내는 건 정말 대단한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전데요. 밤마다 무서워 죽겠어요. 정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 남편이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화장실에서 제가 혼자 하면 정말 무섭고요. 그리고 약간 어떤 참회의 시간 뭐 가질 때 눈을 감고 이제 정말 피부가 제가 아티스트리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 전 뉴트라이트를 훨씬 더 좋아했는데요. 이제 아티스트리에 더 반했어요. 피부가 날이 갈수록 모공이 쫀쫀해지고 피부가 밝아지는 건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집에 불이 나면 정수기를 떼갈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정수기거든요. 어떤 물도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블루가 나왔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늘 같이 있어야 돼요.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엄마 옆에 아기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방에 만약에 엄마만 있다면 여러분 아이를 선물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집이 훨씬 더 훈훈해지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기숙사에 제가 이제 보낼 예정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만든 빵이에요. 퀸으로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베이킹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발효가 이 인덕션과 100% 잘 되거든요. 너무너무 완벽한 이 퀸. 여러분 단종 되잖아요. 곧. 여러분 이거 꼭 하나 더 정말 아직 퀸을 모르시는 분들께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제 말도 못하죠. 저는 우리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그 미시간주 에이다의 친환경적인 시설과 1급수를 가지고 있는 곳에 있는 것도 너무 대단한 얘기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번갈아 가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가 위주로 가도 안 되고요. 소비자 위주로 가도 안 돼요. 그게 굉장히 밸런스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CCM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 불만족 시 하는 피해 발생이나 회사가 그 소비자를 케어하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인증받은 거예요. 저거는 한 번 인증받았다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소비자이면서 사업자예요. 그쵸? 사업가가 됐다고 사업자가 될 수 없죠. 꾸준히 소비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소비자이거나 사업자이거나 이 회사가 다 모두 케어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ESG는 벌써부터 처음 1959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더할 나위 없이 신뢰가 가죠. 아메이가 저에게 준 건 이런 광고 유통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다시 판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거든요. 근데 다시 보세요. 누가 먼저 시작했던 간에 광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가 나중에 시작했건 누가 어떤 등급이건 소비자만 하건 사업자이건 상관없이 사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좀 지나가 볼게요. 아메이는 이렇게 수입이 있죠. 구조가 생기면
스폰서님이 알린 그룹과 제가 알린 그룹이 생겨요. 제가 제품을 잘 쓰게 되니까. 그리고 소비자만의 또 혼자만의 그룹이 생기겠죠. 다 합치면 80만 PB고요. 6%의 캐시백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총 48,000원에서 제가 만든 그룹 20, 60만에 6% 36,000원을 빼주고 나면 떡볶이를 들고 오셨던 우리 안상원 리더님이 12,000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임신당뇨가 너무 좋아지니까 뉴트라이트를 막 전하는 거죠.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뉴트라이트를 먹게 되고 이분도 드시게 되고 그러면서 총 60만 PB에서 아이고 깨졌네요. 20만 PB 3%씩 6,000원 다 빼주고 나니까 제가 실제로 받는 돈은 24,000원이다. 근데 이분들은 6,000원씩 받아가시는 거죠. 전 이거를 3년 만에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여기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님이 내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내가 스폰서님보다 성실할 자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성실할 자신은 있어요. 능력이 대단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성실할 자신은 있거든요. 그러면 더 받는 거야. 왜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막달이었는데 제 생일이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그때 사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 퇴근하시고 제가 밤 12시까지 일했거든요. 이렇게 만삭에. 월급이 찍히면 제가 더 찍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이 더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화가 났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우리 과장님 학사 졸업, 나 석사 졸업. 내가 일 더 많이 해. 그럼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과장님이 더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럼 내가 성실하다는 조건만 챙기면 전 가능한 건가? 전 그래서 아메의 기회를 그때 본 것 같아요. 스폰서님이 없어도 저에게 받는 기회는 똑같다. 똑같이 6,000원 빼주면 24,000원 똑같다. 제가 누군가의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난 얘기 잘할 수 있어. 역전이 되는 거고 스폰서님의 수입과 무관하다는 확신이 들면서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알려보니까요. 요렇게.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한테도 알렸어요. 때밀이 어머니한테 제품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목욕하다가. 때밀이 이렇게 세신사 분께 제품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렇게. 알리다 보니까 제가 알렸던 분들이 또 알려주고 그분들이 또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총 그룹이 이렇게 캐시백이 발생하는데 저 15%의 그룹이 제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까도 그 소비자 그룹을 다 빼주고 나니까 실제로 받는 돈은 물가 상승률에 의거해서 98만 5,062원인데 지금은 새 레그에 집중하면 30% 업을 해서 128만 500원 정도의 돈이 되는 거죠. 이제는 스몰 비즈니스를 넘지 않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저기 가족 노랑머리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제품을 여주에서 쓰던 분이요. 쭉 이어가서 대전으로 이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대전에서 대형 후라이팬 하나를 쓰시던 분이 계셨는데 치킨을 제가 그날따라 너무 많이 튀겼어요. 제가 손이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튀겼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인터폰을 들고 밑에 있는 엄마한테 치킨을 너무 많이 튀겼는데 오늘 먹어야 될 것 같아. 빨리 올라와. 그래서 올라와서 배 이만한 임산부가 올라와서 치킨 먹다가 회원가입하고 지금 에메랄드가 되셨어요. 신기하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리다 보면 계속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몰랐던 사람과 인연이 되니까요. 총 그룹이 1,580만 점이 되고 지금은 24%까지 또 챙겨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실제로 받는 돈은 318만 원인데 세 레그에 우리가 집중하자. 그러면 30% 브론즈 빌더 업이 돼가지고요. 400여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일반 대기업 학사 초보. 그죠? 너무나 괜찮은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면 SP, 2번 하면 GP, 3번 하면 플래티늄인데요. 제가 플래티늄 때 저희 이제 이주연 리더님이 루비 PT를 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루비 PT를 가면 사장님하고 독대를 앞에서 플래티늄 인정식 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도 독대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루비 PT를 했어요. 그래서 루비 플래티늄을 하고요. 갔거든요. 근데 웬걸. 이름 순이더라고요. 제 강씨잖아요. 어차피 사장님하고 먹을 거였어. 그래서 제 테이블에 다 강씨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우리가 종친회를 하는 줄.
그렇지만 이제 루비 PT를 하고 나니까 희한하게요. 한 번도 그 이후로 1000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1000만 포인트 네트워크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1000만의 이 시간을 지날 수가 있어요? 했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루비를 도전하면 1000만이 해결될 거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그 1000만의 숙제를 빨리 넘고 싶어서 루비를 했더니 정말로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루비 플래티넘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플래티넘을 두 레그를 만들면 사파이어, 그리고 연봉은 이렇게 또 볼륨에 따라서 5천에서 8천만 원 실수령이고요. 세 레그는 에메랄드, 그리고 6레그는 다이아몬드.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2%로 계산했을 때 약 90억 원의 예금을 해놓은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내가 건물을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맨날 보수하고요. 세금 떼고요. 상속이 안 돼서 걱정하시고 저는 그런 게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얼마나 남을 성공시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 인정식 때 저희 소비자님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님이 이 사업 설명을 듣더니 다이아몬드가 돼서 너는 정말 너무 성공했다 하더니 이 장표를 보더니 이러셨어요. 아직도야? 근데 지금부터 가는 길은 훨씬 즐겁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메이의 이 미팅을 듣고 나면 많이 본 것 같은데 뭐가 안 남아.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남아야 되냐면 이 월드와이드 시스템이 주는 이 세 가지 learn it, teach it, teach others to teach it. 이걸 배우고 가시면 저는 이 아메이 시스템은 충분히 성공자들을 100% 보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배우는 단계에서도 시작해서 브론즈 파운더신 될 때까지 암리니 그래서 계속 배워보세요. 제품도 배워보고 이런 미팅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티치 해보는 거죠. 누군가에게 알려줘 보는 거예요. 누군가 설득하는 일이 아니고 이 제품을 알려보고 플랜을 알려보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확장해서 내가 그걸 가르치는 거를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월드와이드 시스템 안에서 이걸 다 배웠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다단계 이렇게 다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단계니까 다단계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목표핀에 도전하는 이때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마무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메이가 주는 이 마지막 결과가 보상이 아니고 이 가는 과정이 내 인생의 보상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이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이 생각이 성장했고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단단해졌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립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이 모든 단계들이 저는 아메이가 주는 가치와 보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점점 올라갈 수 있고요. 저희 남편도 이제 20년 이상 일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위해서도 열심히 도전할 건데요. 아메이는 역대 최고 매출을 계속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거 하나가 부족함 없이 저희가 도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를 좋아했던 이유는요. 돈도 돈이고요. 도리도 도리고 재정도 재정이지만 전 문화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연구소를 다니고 뭐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참 열심히 살았지 말고는 어떤 추억이나 이런 문화가 남지 않더라고요. 그때 좋았어. 근데 아메이 사업이 주는 이 비전과 가치는 매 순간 오는 이런 문화가 아닐까. 내가 이 문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았나요? 저 이때 끝나고 올라가서 아이들과 또 바이킹을 끝까지 타고 갔었는데요. 정말 이 행사가 끝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아메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아메이가 뭐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물어보고 막 영상 찍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저도 이렇게 한번 탔는데요. 소리가 안 나네요. 잘 탔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는 이 삶이 너무 좋고 저는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가도요. 그런 봉사기업이나 단체를 제가 만들 수도 없고요. 꾸려갈 수도 없고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스폰서님 두 분께 이걸 배웠어요. 아 진짜로 삶이 내 인생의 가치가
이런 컴패션이라는 거, 그걸 행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나 가슴이 설레었고 뛰었고 그랬어요. 이걸 딱 보니까 지금 옆에 이게 뭔가 보이시죠? 제가 그 A스테이션 지하에 가면 툴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품을 사다 이렇게 보는데 어머 내가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이걸 딱 보니까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이걸 기념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저희 스폰서님. 와 대단한, 저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어디에 계시나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애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함은 너희 형제들을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마감한 날 8월 31일에 좀 일찍 마감해서 저희 스폰서님께 갔어요. 이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저희 스폰서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제가 큐 에메랄드 가기 바로 15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영구 설아, 제가 이제 연구원 출신 계속 강영구 막 이렇게 연구 아니고 근데 그 분이 그렇게 쓰러지시면서 제가 그 달의 약속을 지켰어요. 스폰서님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메랄드가 됐고 그리고 열심히 또 사업을 하고 저희 스폰서님의 옆을 지키겠노라 약속하면서 이제 여기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유일하게 남긴 레그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유일하게 남긴 레그가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소비자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너무 만들어주고 싶다면 이 다이아몬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셔서 저희 아빠와 신동철 스폰서님께 또 가서 이제 했죠.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연도는 다른데 같은 날 돌아가셔서 제가 늘 기억할 수 있게 저희 아버지 두 분, 육체적인 아버지와 정신적인 아버지를 했습니다. 참 저에게 주신 기회가 3년을 못 알아들었는데 그 3년을 알아듣게 해주신 그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안 나오네요. 틀어주시네요. 1분인데요. 잠깐 볼까요?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오는 그 사진을 또 형제 리더님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인정식 드레스인데요. 자꾸 리마인드 웨딩이냐 그랬는데 제가 웜톤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남편이요 정말 입이요 이렇게까지 행복할 일인가 이러면서 했는데 저희 이제 다이아몬드 선배 리더님들께서 뒤에서 축하해 주시고 저희 스폰서님과 저희 패밀리 리더님과 또 전무님이 축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난 건 아메이를 오는 과정에 어떻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나를 놓지 않고 계속 알려주시고 키워주신 이 우리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저의 이 모든 파트너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막 했었고요. 저희 파트너들이 또 축하 공연도 해줬는데 울지 말자 하면서 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왜냐면 저희 팀이요 다 전국구거든요. 서울, 경기, 세종, 부산, 강릉, 전주, 고성, 진주 조심하세요. 진주 작게 진주, 제주도. 그래서 사실 이날도 다 못 왔어요. 비행기표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서로 애틋해요. 만나면 울고 보고 싶어서 울고. 그런데 그 시간을 함께 해낸 거죠. 저희 큰딸과 작은딸인데요. 저희 그 큰딸이 이렇게 7개월 때 제가 그 아메이 사업을 해볼까 하고 따라다니면서. 근데 저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눈을 떴을 때부터 아메이였습니다. 근데 저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가 늘 힘들 때마다 할 수 있다 외치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숙제를 밀릴 때도 있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밀리는 그 죄책감으로 덮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해야겠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 가족 사진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분들 선배 리더님들과 너무 예쁘게 또 사진을 잘 찍어서 이제는 더 이 후배 리더님들이 나올 때까지 더 열심히 성장해 보려고 하고요. 이제 몇 가지 사진으로 제 아메이 스토리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우리 큰아이. 이 큰아이가 없었더라면 아마 아메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엄마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아이인데요. 가장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저희 아이가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꿈의 학교라고 하는 기숙사 학교를 다녀요. 충남 서산에 있는 학교인데 2주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학비가 좀 비싸요. 근데 이렇게 싹 보니까 엄마가 다이아몬드가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외친 한 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국토 대장정을 150km를 걷더라고요. 발이 다 부르트고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걸으면서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저 완장을 딱 메고 행군을 100% 하는데요. 한 번도 낙오하지 않고 차에 타지 않고 짐을 누구한테 맡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함께 이 무게를 견디며 같이 걷고 싶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저희가 늘 지역 전국구라 줌 미팅을 매주 하거든요. 매주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데 그때마다 엄마와 리더님들, 이모들이 했던 얘기가 그거였다는 거죠. 끝까지 함께 하자. 가자. 같이 걷자. 이게 바로 그 진짜 부모의 뒷모습을 걸으면서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 저희 둘째인데요. 저희 둘째는 스폰서님 때문에 생겼어요. 저희가 첫째 때 SP였고 결혼기념일이었고 제 생일이어서 이제 호텔에서 파티를 하자.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들 신동철, 안상원 리더님 막 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지한 리더님이 부르셔가지고 오시다가 차를 돌리신 거예요. 그날이었죠. 그래서 생긴 아이예요. 안 그랬으면 둘째가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지한 리더님 자꾸 내 딸이다 이러시는데 저는 이 아이가 생기면서 근데 이 아이가 또 꿈의 학교를 꿈꿔요. 근데 학비가 꽤 많이 비싸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물론 버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하는 이 관계를 굉장히 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중심이 있는 삶을 사는 것도 너무 좋아서 또다시 다음 핀을 도전하고 있고요. 보통 보세요. K엄마, K부모들은 어때요? 그렇게 학비를 냈는데 네가 내 노후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을 줄여서 살고 있잖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너 키우느라고 내 인생이 어디 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인생을 다 누렸더라고요. 뭘로? 이 아메이 사업으로. 이때가 파운더스 플래티넘 때 여행을 갔었는데요. 첫 여행이었는데 A-팝 스타를 했어요. K-팝 스타 아니고. 꿈이 뮤지컬 배우다. 팀을 모았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한 명 필요해서 스폰서님 모시고 이제 사람을 잘하든 못하든 계셔야 돼요. 막 그래가지고 팀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기부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요리 명장이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요리했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알려주신 그 컴패션 때문에 제가 저희 소비자들 모아서 반찬 알려줄게 하면서 뭐든 사회에 환원해야 돼 하면서 반찬 봉사를 1년을 했어요. 더 섬기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대구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김일두 리더님께 배웠죠. 아이들에게 이거 치약 하나씩 줘야 돼. 핸드소프 하나씩 줘야 돼. 여기서 계속 배우니까 대구가 딱 터지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가 필요하세요? 바로 전화했거든요. 병원에. 이온 음료가 필요하대요. 소비자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요. 저걸 AP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김일두 리더님이 하는 거랑 저랑 너무 다른 게 금액이 택배비가 너무 비쌌어요. 무리잖아요. 너무 무거워. 택배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컸지만 이름 다 또 스티커 붙여가지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본사에서도 하고 A스테이션 홍보 모델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가치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행도 너무 많이 갔고요. 부산국제영화제도 또 이렇게 걸었었고 스폰서님이랑 옆에서 여행도 너무 많이 가면서 두바이 가서 또 이거 스카프를 또 뻗쳐 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이걸 부부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 납니다.
바람이 불 때까지 들고 있어야 돼. 그쵸?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셋을 보겠습니까? 아메이니까 가능한 거. 저희 엄마가 너무 계속 가족여행이 아니었어가지고 어른 부모님을 못 모시고 갔어서 이번에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리더님들이 또 계속 축복해 주셔가지고 저희 보시면 제가 저희 지역구를 다 그린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다. 제가요 매 거의 일주일에 한 3번은 기차를 탄 것 같아요. 전 KTX가요 VIP예요. 그냥 가면 다 업그레이드 해주더라고요. 너무 많이 타니까. 근데 가는 동안 힘들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나 내 친구가 있고 삶이 있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이거였어요. 아메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이거였어요.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건 꿈의 격차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내가 태어나서 환경으로 선택될 수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꿈의 격차다. 꿈이 없으면, 꿈이 차이가 나면 절대로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꿈의 격차가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다이아몬드 삿포로도 갈 거고요. 이제 시드니도 갈 건데 저희 이제 제가 큐 다이아몬드 들어갔습니다 하고 김일두 리더님께 인사했더니 저희 스폰서님 그러시더라고요. 시드니가 시끄럽겠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시드니를 또 갈 예정이고요. 푸꾸옥도 가고 지중해 크루즈도 가고. 결핍이 꿈의 재료가 되는 일이어서 아메가 좋았어요. 능력이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핍이 꿈이 재료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100세 인생 그림책 해가지고 1살 때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림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젊지만 50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에는 2가지 큰 힘이 있어야 된대요. 앞에서 끌어주는 힘, 뒤에서 밀어주는 힘. 여러분 아메이 사업이 이런 겁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음에는 또 성장한 모습으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또 도전해서 함께 할 거고